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조선시대의 예언서 정감록은 경고합니다. 온 나라가 뒤흔들리며 세상 이치가 뒤바뀐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임금, 진인의 등장.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윗사람은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진실을 알아보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요동치고 정치권은 혼란스럽고 사회 전반에는 불안한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국내외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정감록이 말했던 혼란의 시대,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감록은 바로 이런 상황을 수백 년 전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현재의 한국 사회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불안정한 한국의 사회 흐름을 정감록의 예언과 비교하면서 미래의 전망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 정감록은 반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윗사람은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 이 말은 그저 고통받는 민중을 묘사한 구절이 아닙니다. 한 사회의 구조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도탄지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흙과 숯불 속에 빠진 것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감록은 이런 백성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절절히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단 하나로 지목합니다. 위정자의 무책임.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 이 예언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은 진영 논리로 깊이 나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진정한 민생, 국민의 삶은 언제부터인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경제 위기의 짐은 국민 개개인의 어깨로 전가되고 정치적 혼란은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지혜로운 자는 숨고 백성은 눈을 감는다. 이 구절은 위정자의 무능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국민 전체가 체념하게 되는 공공의 무기력을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는 넘치지만 믿을 수 없고 선택지는 많은데 신뢰는 부족한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뉴스를 보지 않게 되고 투표에 무관심해지고 정치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정감록이 말한 눈을 감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감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실된 이가 나타나 세상을 밝히기 전에는 백성은 고통 속에서 버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세주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깊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책임은 결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관심을 놓고 무관심 속에 불신을 키운다면 그 사회는 결국 안에서부터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 점을 너무나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감록은 희망의 씨앗도 남겨두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낡은 정치가 무너진 뒤에 나타난다. 이는 단지 정권의 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국민의 의식이 동시에 태어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5년의 오늘, 우리는 그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혼란은 곧 변화의 징조이며 위기는 곧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정감록의 가장 인상적인 예언 중 하나는 새로운 임금, 곧 진인이 나타나 세상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이 진인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수많은 해석을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실제로 등장할 인물이라고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시대를 이끄는 정신적 지도자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감록이 말한 이 새로운 임금은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진인의 등장은 언제나 혼란의 절정기에 나타납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진인이 빛처럼 나타나 백성을 구하고 새 시대를 연다. 이 말은 단순히 영웅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대가 준비되어야 지도자도 준비된다는 거대한 흐름을 암시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 경제는 불안정하고 사회는 양극화되며 정치적 갈등은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믿을 수 있는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감록의 진인은 어쩌면 새로운 정치 지도자 한 명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집단적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정감록은 진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고 탐욕이 없으며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결핍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진정성,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 여러분은 요즘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계신가요? 정치인, 기업인, 종교인, 혹은 언론인. 누가 되었든 그들에게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정감록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진인은 백성 속에서 자라며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레 드러난다. 이는 어떤 권력자의 등장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의식과 행위를 조용히 실천해온 이들이 결국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진인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찾는 진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 시대의 진인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은 백성이 각성하지 않으면 진인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경고합니다. 즉, 새로운 임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인은 누군가 먼 데서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작지만 진실한 선택을 이어갈 때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또한 정감록은 십승지지라는 피난처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지 땅을 옮겨 생존하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상징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물질 중심,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공존과 균형,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야말로 정감록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살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감록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임금, 진인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인은 특정한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시대의 전환기를 이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식을 의미할 수도 있죠. 혼란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민중들의 염원이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천지가 크게 뒤집히고 질서가 무너지며 이후에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은 정감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인 후천개벽을 상징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낡은 세상이 무너진 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정감록이 말한 대붕괴의 시대는 단지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의식, 신뢰가 무너지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감록은 조용히 희망의 문을 엽니다. 이 모든 혼란이 지나면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백성은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구절은 마치 역사의 순환 구조를 설명하는 듯합니다. 겨울이 깊어야 봄이 오듯 모든 것이 무너져야 비로소 새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겨울의 절정에 서 있는 걸까요? 혹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것일까요? 최근 우리는 경제 시스템의 재편, 기후 변화에 따른 생존 조건의 변화, 디지털 기술로 인한 인간관계의 재정애 등 기존 사회의 틀을 흔드는 거대한 흐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이나 위협이 아니라 정감록이 말한 후천개벽의 사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각자의 의식 변화, 삶의 방식 변화,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비로소 그 변화는 현실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정감록은 그것을 새 시대를 낳기 위한 어둠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혼란의 시대, 과연 그 끝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